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광화문 글판에 이 딱 세 줄의 시, 많은 분들이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던 그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오늘 초대석에 이 시를 직접 쓰신 시인 나태주 시인을 초대했습니다. 시인으로 등단하신 지 거의 반세기이신데 요즘 제2의 전성기를 맡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나태주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또 뵙습니다. 네. 요즘 제2의 전성기 맞으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제가 조금 아까 낭송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네, 그렇다. 예. 이게 풀꽃이란 시죠. 예. 그래서 나 시인님을 풀꽃 시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불러주셔서 황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광화문 글판에 요 시가 실렸던 게 몇 년도? 12년 같습니다. 2012년. 예. 벌써 7년 전이군요. 예. 이 선생님의 시를 저희가 광화문 글판에 좀 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연락을 받으셨죠? 그렇죠. 네, 그게 네. 미리 자기네들이 협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정해서 작가한테 이제 허락 받아서 올라가는데 누구나 한 번쯤 올라가고 싶은 글판이지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그렇게 운이 좋게 올라갔습니다. 요 시를 쓰신 건 몇 년도에 쓰신? 2002년 정도. 2002년에 쓰셨고, 2012년에 실렸고, 네네. 광화문 글판에 실린 후에 많은 분들이 연락하시지 않던가요? 저는 진짜로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예. 광화문은 안 가셨군요. 예. 고금방 지나가지 못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버스가 이렇게 휘어져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글판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버스 안에서 찍었다 하면서 영상을 보내주고 느낌을 보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을 이렇게 보고 읽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가 누구예요? 불특정 다수지요. 이 진짜 쓸 때는 아이들을 위해 썼습니다. 어린아이들? 예. 아이들 중에 이제 제가 교장을 할 때 말을 안 듣고 조금 까칠하고 조금 이렇게 거슬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예쁘게 볼까? 어떻게 사랑스럽게 볼까? 그러다가 아무래도 방법이 없다. 선생이나 부모는 애들을 예쁘게 사랑스럽게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세히 오래 보자 이렇게 제가 해서 쓴 것입니다. 그냥 천방지축 어린아이들도 자세히 오래 보면 진짜 사랑스러우세요? 네. 그러면요. 그죠?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보는 하나의 방법인데 자세히 오래라도 봐서 우리가 사랑스럽고 예쁘게 보자. 그것이 제 평소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풀꽃이라는 제목의 시가 보니까 1, 2, 3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 제가 이 풀꽃 그림을 그리다가 느낀 그런 어떤 과정을 쓴 것입니다. 첫 번째 1번이 본다입니다. 보아야. 일단 우리는 보아야 하는 어떤 단계가 있거든요.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그 두 번째는 이제 봤으니까 꼭 따진 건 아닌데 그렇게 됐습니다. 안다. 궁금해지죠. 네네, 안다. 이름이 뭔지도 궁금해지고. 예. 그래서 이름, 모양, 색깔 이 단계로 알아진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아주 가장 좋은 관계인 연인이 된다. 연인이 된다. 근데 이거는 아주 단순한 건데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쳐간다. 그래서 비밀이다. 제가 이렇게 썼고요. 세 번째는 묻지는 않으셨는데 그거는 이제 산다의 문제입니다. 산다. 예.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참 좋아. 네네. 제가 더 썼어요. 근데 더 이상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지웠습니다. 풀꽃 1은 보는 것. 네. 풀꽃 2는 안다. 아는 것. 예. 그것도 상대방에 대해서. 그죠? 예. 풀꽃 3은 산다. 사는 것. 예. 나 스스로 살아갈 용기를 네. 갖도록 만드는 것. 그런 거군요. 네. 내가 그렇게 갖고 너도 그렇게 해라. 우리는 이제 피차간에 너가 없는 내가 없으니까 너에 대한 한없는 축복과 응원과 위로와 동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시편을 썼습니다. 네. 그 2002년이 1편이고. 네. 그 뒤에 이제 쓴 그 노트를 보면 알겠지만은 그 답은 잘 모르겠어요. 한참 있다가 쓴 거. 한참. 예. 네. 그런데 계속 그 풀꽃 1편이 머릿속에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뭔가 계속 그렇게 다음이 그려지는. 예. 그 사실은 이 풀꽃 일은 예쁜 아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고 쓴 게 아니고요. 안 예쁜 아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안 천방지축 사랑스러운. 까칠한 아이들. 그래서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정을 긍정으로 보는 어떤 그런 접근, 그리고 또 하나는 너를 나로 보는 어떤 대응 방식, 삶의 어떤 양식, 그런 너를 것을 나로 본다. 나로 본다. 네. 너도 그렇다. 만약에 그 시를 끝구절을 나만 그렇다 했더라면 그 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뭐 처음 시작하면서 제2의 전성기 말씀을 드린 게 지난해 무슨 그 유명 드라마에 올해 또 드라마에 왜 이렇게 나시님의 시들을 좋아합니까? 그러게요. 뭐 옥탑방의 문제인가 뭐 그런 데서도 자주 등장하고 그래서 제 시집이 많이 좀 팔렸습니다. 지 탓이 아니고요. 네 탓입니다. 제가 나만 그렇다 했더라면 시집 안 팔아줄 텐데 너도 그렇다 했더니 그렇게 드라마에서 얘기도 해주고 시집도 팔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연초인가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한번 언급을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그 양산 그 당신 그 고향집에 가셨던가 봐요. 그 남쪽이니까 벌써 이제 양지 쪽에 풀꽃들이 피어 있던 걸 보고 그걸 사진을 찍으시고 이걸 보니까 나태주 시인의 짧은 시 한 편이 생각이 난다. 그래서 그 제시를 올려가지고 뭐 제가 해주시라고도 안 했는데 해주셔가지고 또 발칵 뒤집혀가지고 저하고 무슨 대통령하고 많이 친한 줄 아는데 시로서 친합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으시고. 없지요. 거기서 말하는 풀꽃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뭐 야생화, 뭐 조금 좀 천하게 말하면 잡초, 그 꽃. 그러니까 아주 이름이 딱 있는 무슨 뭐 수선화, 장미, 백합 이런 게 아닌 그냥 들에 피는 그런 꽃 이걸 말씀하신 거죠? 그 풀꽃이라고 하면은 이제 작다, 보잘것없다, 가치 없다, 버려졌다, 흔하다 그런 걸 이제 함의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풀꽃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풀에 피는 꽃을 다 통칭하는 말인데. 마치 그 나무꽃처럼 나무꽃이라고 복숭아꽃이라고 안 하고 나무꽃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건데 이 풀꽃을 참 무시하는 말이 풀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통칭해서 그래서 풀에 피는 꽃이 다 풀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얕잡아 보는 말인데 그런 그 하찮은 말하자면 마이너인 존재도 자세히 보면 오래 보면 예쁘고 사랑스럽다. 그렇죠. 이런 그 존재의 아름다움, 귀함 이거를 좀 다시 좀 깨우치자고 아마 제가 시골에서 늘 선생하고 아이들하고 살아서 그런 걸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향이 어디시죠? 고향은 충청도 서천입니다. 충청도 서천. 그리고 지금도 충청도에 살고 계시죠? 서천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졸업하고 저는 뭐 학력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요. 초등학교 선생님 되려고 공주로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 학교가 공주사범학교. 거기서 3년 공부하고 19에 초등학교 선생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62세까지 선생을 43년 동안 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네, 경기도에서도 좀 했고요. 그죠. 충청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했고요. 많이 했습니다. 43년을 했으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하셨고. 네, 참 운 좋게도 교장을 했습니다. 네. 교감도 하고 교장도 하고. 네. 뭐 그럼 원래 어려서부터 그런 교직, 교사가 꿈이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화가 되고 싶었어요. 그림. 예. 오. 그리고 중학교 다닐 때는 상업학교 나와서 얼른 은행원 돼서 돈 만지는 사람 되고 싶었어요. 근데요. 저희 가친이 당신이 선생이 안 됐다고 저를 억지로 밀어넣어가지고 선생이 됐는데 뭐요?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선생님을 하고 싶으셨던 모양이군요. 못해서 저를 억지로 밀어넣은 거예요. 제발 너라도 해라. 그래서 그 저의 인생은 반절은 아버지의 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분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원대학에서 교장 연수를 마지막 마치고 시험을 보고 나서 저희 가친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교장 됩니다. 그랬더니 저희 가친이 그렇게 칭찬 안 하는 분인데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내 대신 교장 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참 풀밭에 누워서 아버지 이름을 크게 한번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혼자 네. 불빛도 없는 그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아버지 하고 크게 한번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시인님의 아버님 나승복 어르신께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을 수상했네요. 우리 아버지 참 그러네요. 제가 조금 송구스러웠어요. 저도 그렇게 장한 예술가는 아닌 것 같고 제 가친도 제가 아니니까 따라서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주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문화원장을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천에 있는 문화원을 제가 조금 이렇게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미안해 갖고 저를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김용택 시인하고 저하고 문학파트에서 이제 그분은 그 어머니가 오셨고 저는 아버지가 이제 되셨는데 좀 명구스럽더라고요. 많이 울었습니다. 상 받을 때. 그 장관도 우시더라고요. 왜요? 아버지 생각난다고. 아. 어머니 생각난다고. 그래서 그 이상한 그 수상식장 했어요. 받는 사람도 울고 또 따라온 가족들도 울고 주는 장관도 울고요. 게다가 정작 그 상을 받으실 분들은 다 작고하신. 아니요, 생존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용택 시인도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셔서 못 오셨고, 지 가친도 집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다니시니까 못 오시죠. 그래서 제가 대리 수상하고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나셨다. 네. 그 아버지 생각하면은 이제 제 생각도 나죠. 그 양반 인생이 제 인생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제 힘들게 이제 노인이 되신 걸 보면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저쪽 보면 내 생각이 나고 내 쪽 보면 저쪽이 안쓰럽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예. 시인으로 등단하신 게 71년. 네. 박목월 선생님. 예. 저는 그거 참 운명적입니다. 71년 전에 이제 군대를 제가 갔다 왔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제가 갑종 그러니까 이 1급을 못 받고 2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보다 늦게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또 월남을 1년 갔다 왔습니다. 그러고서 제대를 했는데 그게 이제 26살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자 선생님이 이제 옆자리에 앉았던 선생님이 예뻐서 그 여자분한테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거절이 돼서 완전히 이제 팽이 돼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뭐 세상 끝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 때 저희 가친이 또 등장하십니다. 네. 안 되겠다. 병들고 저 힘들어하는 쟤를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경기도 연천이 있었는데 저를 시골로 이제 끌어내렸습니다. 시골에 갔더니 더 시골 고향이 더 낯설어요. 그래서 아주 썰렁했고 그리고 저를 이렇게 버린 여자분이지만은
그 여자가 사는 북쪽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그래서 그쪽을 보면서 제가 시를 쓴 게 있어요. 예. 어제는 보고 싶다 편지 쓰고 어젯밤 꿈엔 너를 만나 쓰러져 울었다. 자고 나니 눈두덩엔 메마른 눈물 자죽 문을 여니 산골엔 실비단 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연애시입니다. 마지막에 산골에 뭐요? 실비단 안개. 실비단 안개. 예. 아. 연애시입니다. 예. 이런 시 갖고서는 시주문예 당선 못합니다. 네. 시주문예는 좀 주제가 뚜렷하고 크고 우렁차고 내용도 좀 뭔가 깊어야죠. 있는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깊은지는 모르지만 깊은 것 같고 그래야 되는데 예. 이게 말짱 다 보이잖아요. 예. 환하게 보이는 아주 작은 시인데 이걸 제가 투고를 했는데 황보 선생이 딱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당선자에게 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당선을 시켰습니다. 저는 박모 선생한테 3가지 은혜를 입었어요. 안 되는 아주 형편없는 작품을 시인으로 이렇게 당선시키는 그런 은혜를 입었고 시집 서문을 써주셨고 예. 또 결혼 주례를 해주셨고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네. 그 연애가 첫사랑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 김기림 선생님 시에 보면 첫사랑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주었다가 어디다 놓은지 모르는 조약돌 같다고 그랬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 주었는지 모르다가 몰랐는데 그걸 가지고 다니다가 어디다 버렸는지 모르는 조약돌 같은 첫사랑. 이게 이제 첫사랑에 대한 정의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것 같은데 저도 뭐 기억이 나는 첫사랑은 16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이 되겠다고 공주 사범학교 다닐 때 동급생 여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이 마음을 뺏기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연애 편지를 한번 썼습니다. 네. 썼는데 그 연애 편지를 아버지가 받는 바람에 답장이 아버지한테서 와가지고 그 여자분의 아버지. 예. 제 아버지가 받은 게 아니라 그쪽 아버지가 받아가지고 예. 제가 놀래가지고 그 뒤부터는 편지도 못 쓰고 답답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다가 제가 아무도 일러주지 않았는데 제 필요에 의해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의 그 제가 읽은 시인들의 시집은 있습니다. 예. 신석정이라든가 청록파 시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시집이 있는데 그걸 참고로 해서 16살 때 철없을 때 시를 쓰기 시작해서 지금 제가 75세인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슴 속에 사랑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시작된 게 시로군요. 사랑보다는 뭐 욕망, 욕심, 그리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속이 늘 부글부글 끓거든요. 지금도 제가 그 하드웨어는 많이 낡았습니다만은 이 속에는 끓는 게 많습니다. 그 지구에 그 중심부에 용암이 끓듯이 사람 마음 속에는 그 중심부에 이 끓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분출되는 게 이제 화산인데 그것처럼 이렇게 분출돼서 나올 때 그게 좋은 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가 그렇게 끓으세요? 아쉽지요. 아쉽다. 예, 보고 싶지요. 보고 싶다.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쉽고 보고 싶고 그러나 이제 늙어가지고 많이 이제 조절이 잘 됩니다. 그쯤에서 이제 멈추는 것.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대로 편안해졌습니다. 그 아쉽고 보고 싶고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자연, 사물, 주로 모든 것? 사람인데 주로 사람. 주로 사람인데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풍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점, 고향이나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시인들은 대개 보면은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파민. 예, 이 몸속에서 호르몬 중에 그 뭔가를 좋아하고 친밀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하는 그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다. 그렇죠. 예, 그 도파민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 하나님이 주시기를 도파민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나옵니다. 올 때도 제가 핸드폰에다가 시를 3편이나 썼습니다. 오늘 오시면서? 네.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써서 누군가에게 제가 보내요. 이메일로 보내듯이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걸 전에 가서 거두어 가지고 시집으로 만들지요. 특히 또 우리 나시님의 시는 아주 짧고 간결한 게 또 특징이에요, 그죠?
그게 아니고요. 긴 것도 썼는데 간결한 것만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간결하다. 그 저는 시의 특징으로서 짧다. 그다음에 단순하다. 그리고 이해가 쉽다. 그리고 임팩트가 있다. 이런 네 가지 정도를 제가 권하고 들고 싶은데요. 예. 짧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단순해야 돼요. 그리고 읽어서 바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꾸 그 중간에 뭔가 함정 같은 것이 좀 없어야 되겠고. 네. 그리고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뭔가 이제 울림이 있어야 되는 임팩트가 있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짧기로 치면 그 묘비명이라는 시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옥탑방의 아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네, 이걸로 끝이에요. 예. 그 메멘토 모리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너도 죽는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라. 저희 자식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 근데 묘비명이라고 이 제목을 안 달고 보면 매우 맞으면 헛바람 빠지는 그런 문장입니다. 근데 묘비명이라고 달아놓으니까 이 밑에 것이 이 긴장이 예. 텐션이 있는 거죠. 활용점정이 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빳빳하게 서는 거죠. 이게 뭔 소리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게 제목과 그 내용이 그렇게 좋은 관계가 돼야 됩니다. 이 가을에 아직까지도 너를 사랑해서 슬프다. 그냥 아직까지도 너를 사랑해서 슬프다면 그저 그런데 이 가을에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밑에 것이 이렇게 아주 빳빳하게 살아납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 2, 3학년 애들도 이걸 이해를 해요. 걔네들이 이제 연애 감정이 싹 들 테니까 그렇죠. 이걸 이해하고 저한테 뭐 안다고 이렇게 해줍니다. 좀 아까 그 묘비명이라는 제목에 많이 네.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이거는 실제 나시인님의 묘비명으로 쓰실 건가요?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몫은 제 몫이 아니고 예. 저 다음에 있는 애들 자식들의 몫인데 실제는 그 풀꽃을 제가 좀 쓰려고 그랬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어떤 영화의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 이걸 썼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죽었을 때 수목장 했을 때 그때 이렇게 묘비명으로 그걸 갖다 썼습니다. 드라마에서 예, 그 허락 받고 쓴 겁니까? 예, 제가 줬죠. 줬는데 그 뒤에 그 드라마에서 배우가 죽었을 때 쓴 걸 또 쓰는 게 좀 뭐하다.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썼습니다. 내 일생에서 무엇이 나한테 제일 큰 문제였던가? 그거 보니까 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보고 싶다. 돌아가신 분도 보고 싶고 잊혀진 풍경도 보고 싶고 여행 가서 봤던 그런 것도 보고 싶고 누군가 만났던 옛날의 사람들도 보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 보고 싶다는 게 제 일생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과제였습니다. 아까 그 도파민 그거네요. 네네네네. 그래서 시를 썼어요. 이 네. 보고 싶다는 것 때문에. 네. 어제는 보고 싶다 편지 쓰고 여기도 또 나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보고 싶은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어려웠는데 너도 그럴 거다. 그런데 너도 이거 좀만 참아라. 그렇다면 너도 나처럼 죽어서 땅 속에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열심히 보고 싶어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내 시간을 아껴서 살아라. 뭐 그런 얘기가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시는 이렇게 됩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여기도 보면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뭔가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이런 마음 상태 이것이 행복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행복이 되려면은 이제 누구나 다 그런데 어떤 물질이 필요합니다. 어떤 물질, 돈이든 집이든 머티리얼 물질이 필요한데 그것이 기본이 되고 그 위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뒤에 이제 컬처 문화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물질,
사람, 문화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탑을 제가 생각을 할 때 뭐니 해도 저녁 때 힘들 때, 지쳤을 때, 취약할 때, 마이너일 때, 쉬고 싶을 때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힘들 때, 길게 볼 때 하루는 저녁 때지만은 일생을 길게 볼 때는 힘들 때가 있거든요. 예. 고난이 있을 때 예. 마음속에 생각하고 의지하고 그럴 사람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외로울 때, 그것도 마지막 외로울 때는 네, 마이너지요. 그때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 혼자 부를 노래. 네, 그것도 이제 혼자서 부를 노래. 그게 바로 문화죠. 문화. 네, 그러면요. 그 문화라는 것은 어울려서 같이 하는 문화도 좋지만 혼자서 하는 문화.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어떻게? 그때 그림 그리지, 음악 듣지, 옛날 있는 책 꺼내서 읽지,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행복이라고 달았는데 이걸 또 사람들이 또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가까운 곳에 있는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니까. 네. 그리고 제목이 시. 네. 시라는 시에서 예. 그냥 줍는 것이다. 네, 네, 네. 길거리나 사람들 사이에 버려진 채 빛나는 마음의 보석들. 그냥 이렇게 주어지세요? 네. 주어주지요, 다른 사람들이. 제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제 멋있는 말을 한번 하거든요, 옆에서. 네. 그러면 제가 말 조심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세요. 뭐 말 조심하라든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말을 해.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말하지요. 그렇게 좋은 말을 하시면 제가 훔쳐다가 시로 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가 앞에 말 조심하세요를 용서해 주세요. 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훔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렇다고 제가 위대한 시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대한 시인은 훔치고 졸렬한 시인은 빌린다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늘 아래 새 것, 완전한 것, 독창적인 것은 없는 거지요. 찾아내고 발견하고 빌리고 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빌리는 걸 좋아합니다. 훔치는 걸 좋아하고 그럴 때 길거리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이렇게 쓰레기가 있듯이 근데 거기에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이 버려져 있듯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언뜻 하시는 말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제가 주워다가 시로 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시를 내 생각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남의 생각을 갖다가도 제 시에다가 이렇게 내 생각처럼 바꿔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도둑이지. 근데 그런 그 버려진 채 빛나는 마음의 보석들을 찾아내서 볼 수 있는 눈. 네. 그거 아무나 갖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저기죠. 예리한 눈초리, 관찰력, 그리고 지속적인 애정, 그리고 부드럽고 그 내려놓는 겸허한 어떤 마음씨. 무엇이든지 배우고 무엇이든지 자세히 보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눈여겨 이게 살피고 하는 미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어떤 청력 뭐 이런 것이 가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걸 좀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부드러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드러워진다. 예, 그리고 내려놓고 특히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세상이 그 전부 다 돈으로 보이거든요. 우리 제가 아는 사람은 무슨 얘기만 나오면 얼마냐고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얼만데? 얼만데? 그렇게 묻습니다. 그 생텍쥐페리의 그 어린 왕자에서도 그 집이 얼마짜린데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슨 얘기만 하면 얼마야? 야 이게 이쁘다. 그러면 그 얼만데? 이렇게 묻거든요. 그렇게 묻지 말고 그냥 애들처럼 야 이쁘다. 뭐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어린이 같이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고 인간을 대하고 인생을 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돈이나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편안하고 부드럽고 새롭게 볼 수 있는 어린애 같은 마음이 들어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시인께서 한때 죽다 살아나셨다고요? 네,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아픕니다. 어떤 쓸개가 터졌는데 100% 터져가지고 도저히 못 산다고 그러는데 살았습니다.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아팠는데 이 배 창자하고 그 표피니까 배 살하고 그 사이가 뭔가가 잘못되는지 많이 아픕니다. 그래요? 네. 예, 그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아픔이 나를 깨워줬구나. 이 아픔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를 망쳤다. 그게 아니고 이 아픔이 나를 오늘 하루 살아있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픔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아픈 것을 아주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2년, 3년 전에 완전히 그렇게 한번 되게 아파서 의사도 가족도 다 포기했는데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저하고 제 아들하고 하느님하고 그렇게 셋이 포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거의 살아났습니다. 기적적으로 네, 회생. 기적입니다. 그리고 기적이라는 것이 언제 알 수 있느냐면 기적이 한 가운데 있으면 모르거든요. 그리고 기적이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한참만 해도 모르거든요. 예. 언제 아느냐면 기적이 싹 지나간 다음에 압니다. 태풍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그 흔적을 보면 알거든요. 그렇죠. 집이 언덕이 무슨 산태가 나고 막 길이 막 망가지고 그걸 봐야 알거든요. 예, 저도 아프고 나서 2007년도 아프고 나서 집으로 왔을 때 제가 앉아 있을 때 조금 전에 내 몸으로 기적이 지나갔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부터 제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셨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이제 고맙고 그리고 제가 곧에 죽는다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당장 끝나도 괜찮은 인생이다.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것이 더 빛나고 아름답고 좋아졌습니다. 그 뒤로 제가 술을 전혀 한 잔도 못 먹습니다만은 술을 안 먹어도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름을 보고서도 취하고 바람을 보고서도 사람을 보고서도 이렇게 취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가 취한 날이고 날마다 축제 날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도 엄청 많이 썼습니다. 책도 한 50권 썼을 거리요. 네. 10몇 년 동안에 50권을 썼습니다. 올해도 제가 지금 책을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책을 지금 계약한 게 14권입니다. 이야. 제가 그래서 오늘도 또 하나 계약하자고 문자가 왔는데 저는 거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절을 만큼 그런 위인도 못 되고 근데 이제 그만 도저히 어렵겠습니다. 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축복이 저한테 왔습니다. 풀꽃 신이라는 말도 그 뒤에 저한테 그러네요. 그런 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 교수님 매일매일이 축제이신데 그럼요. 지금 정 교수님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저한테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놀라운 그런 어떤 아름다운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다시 살게 되면서 내가 정말 평생에 잘한 게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시 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초등학교 선생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시골에 산 것이고 시골에 사는 것. 네 번째는 자동차 없이 산 것이고 차 없이 사는 것. 그래서 지금 좀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시를 쓰고 있는 것, 두 번째는 늙은 사람이 된 것, 세 번째는 시골에 아직도 사는 것, 네 번째는 아직도 자동차가 없는 것. 그래서 앞에 것은 과거고 두 번째 것은 이제 현재 진행으로. 현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졸렬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선생님 시 가운데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가 이것 역시 매우 짧은 시인데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런 시가 있지요. 이것도 제목이 시더라고요. 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에 대한 그 제목을 시라고 해서 쓴 시가 한 3, 40편이 될 겁니다. 시인이라는 시도 3, 40편이 될 텐데 그중에 한 편인데요. 제가 존경하는 그 고등학교
아까 얘기한 그 사범학교에서 배웠던 그 선생님이 지금도 99세인데 공주에 살고 계세요. 예. 그분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고서 제가 학교 선생할 때 버스를 타고 그 집 앞을 지나면 몽당 빗자루를 가지고 나오셔서 마당을 쓰세요. 그리고 바깥에 이제 당신네 집 앞 행길가 그러니까 도로도 쓰셔요. 예, 예. 저놈네 왜 저렇게 할까? 그래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쓸어서 지구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발전을 했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네, 네. 거기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제가 바라는 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떴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밝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있는 누군가가 생각이 납니다. 나는 지금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승전결을 이렇게 맞췄는데요. 어쨌든 그 시를 좋아해 주신다니까 또 놀랍습니다. 네. 아니, 거기에 뭐 우리 마을, 우리 동네, 우리 사회, 우리 나라가 아니라 지구 한 모퉁이라고 하는 표현. 네. 그게 참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당을 쓸었습니다라는 것은 아주 작은 건데. 그러니까요. 그 작은 단서를 가장 키울 때 우주 한 모퉁이까지는 좀 힘들겠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그냥 그 최대치로 잡아서 지구 한 모퉁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예. 실제로 그 마당이 지구에 붙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물론이죠. 꽃도 지구에 피어 있는 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썼는데 의외로 참 감사한 일이죠. 스님도 좋아하고요. 신부님도 좋아하시고요. 목사님도 좋아하시고 네. 그리고 교수님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니까 네. 감사하지요.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게 우선 개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편성인데 그 보편성이 좀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 조금이라도 좀 깨끗하게 네네. 마당이라도 좀 쓸어라. 에? 그리고 그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수님. 당신이 하는 일이 이렇게 위대한 일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집에서 빨래하고 아기 기저귀 갈고 하는 그 아기 키우는 엄마들 그 엄마들이 참 어렵죠. 그게 진짜는 지구를 살리는 일이 우주를 아름답게 하는 맞아요. 좋은 일이다. 네. 공무원들도 서류 만지고 하는 거 따분하지만 훌륭한 일이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당 한 켠 쓸고 꽃 한 송이 좀 피우게 하고 네. 마음속에 네. 누군가를 사랑하는 예. 마음을 서로 가지면 예. 이 지구가 다 밝아진다. 네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해석해 주시니까 더 좋습니다. 네네. 누굴 막 미워하거나 이런 거 잘 못하시죠? 저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지만은 미워하는 마음을 시로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죠. 예, 그래서 저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요. 원망도 있고. 오히려 더 이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어둠이 있고 실망이 있고 불안이 있기 때문에 더 따뜻하고 편안하고 좋은 것을 쓰려고 노력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의 반작용이 시라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의 반작용. 예를 들면 공자님 시절에 인이 없었고 예수님 시절에 긍휼이 없었고 석가님 시절에 자비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그걸 강조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거는 저는 그런 분들하고는 뭐 피할 수가 없는 정말 미미한 존재지만 이 시대의 시인들은 이 시대에 부족한 것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울하니까 명랑한 걸 써주고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써주고 예. 이렇게 없는 것을 자꾸 채워주는 것이 저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세상을 향한 서비스업자라고 하셨군요. 네, 최근에 제 생각입니다. 산문집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네. 서비스업자. 네, 시는 세상을 향한 러브레터이고 그리고 시인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감정의 서비스업자다. 감정을 이렇게 서비스하고 예. 매만져주고 돌봐주는 예. 그런 서비스업자다. 불꽃문학관이라고 공주에 이제 조그마한 문학관이 있는데 문학관 직접 만드셨죠? 네, 제가 이제
그 우리 시청하고 도움 받아서 그걸 조성을 했는데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왜 왔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고달퍼서 왔다 그래요. 아니 고달프면 집에서 쉬지. 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고달퍼서.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마음을 맡길 곳이 없어서 힘들어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내려놓을 곳이 없습니다. 교회도 제일 좋은 교회는, 절도 제일 좋은 절은, 학교도 제일 좋은 학교는 누군가가 와서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비어져 있는 그런 어떤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 있는 곳. 교회 목사님, 절의 스님, 학교의 선생님, 또 성당의 신부님이나 수녀님 이런 분들이 좋은 것을 이렇게 나쁜 건 맡겨주시고 네, 네. 받아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은 좀 채워주시고 그렇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시도 고달픈 사람들을 이렇게 좀 돌봐주고 그래서 저는 사인할 때도 길고 길게 합니다. 가능하면 길게 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버릴망정 그걸 열심히 해서 그리고 사인하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 못하면 명단을 받아서 집에까지 가지고 옵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진지하게 그걸 받아들입니다. 어떤 학교는 사인하다가 1시간 반을 하는데 점심시간이 사이 끼었어요. 나는 점심 먹는 거 포기하겠다. 이 사인 받겠다. 그러고서 제일 끝에까지 서서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걔들한테는 더 길게 써줍니다. 예. 버텨라. 기다려라. 이게 인생이 아니냐. 그 끝이니까 대충 해주는 게 아니고 끝이니까 더 열심히 해주고 제가 가져간 책 있으면은 하나 주고 그러면서 쟤들이 어렸을 때 내 모습이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쳤을 때 내가 시를 읽고 그 시로 하여 내가 위로를 받고 삶의 길을 찾았듯이 쟤들도 바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쓴 시가 있습니다. 나의 시에게 내가 젊어서 어렵고 힘들었을 때 누군가가 의시가 나에 와서 나를 살렸던 것처럼 나의 시여 너도 가라. 가서 그렇게 하라.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제 시에 대한 부탁입니다. 네. 풀꽃문학관 운영 말씀하셨고 문학상도 굉장히 많이 만드셔서 시상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젊은 시절에 참 문인들이 들으면 좀 그러실 텐데 제일 괴롭고 힘들었던 것이 이 서울이었고 그리고 문학상이었습니다. 시인들은 대개 시를 쓰고요, 잡지 발표하고요, 시집 내고요, 평가받고 문학상 받는 것이 끝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순서가 나가는데 대부분 서울에 있는 분들 위주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어떤 때는 2번 온 적도 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다른 게 아닙니다. 얼굴 보려고 온 겁니다. 내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서울에. 예, 서울 있는 분들한테. 그래서 저는 상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받고 싶은 사람 못 받았지만은 그래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지요. 아직도 참 상을 받고 싶어하는 젊은 시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이제 상 받는 사람에서부터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풀꽃문학상도 만들었고 공주문학상도 만들었고 공주의 웅이문학상도 만들었고 서천에다가 신석초 문학상도 만들었고 미국에다가 해외 풀꽃문학상도 만들었고 그래서 서너 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 돈도 넣고 관에서 받아다 넣고 그래서 이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인들한테 네. 물 한 모금이라도 준다는 심정으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인들 생각을 정말 깊이 헤아려 주신 결과네요. 네, 제가 헤아림을 받고 싶습니다. 아마 그 만드신 시 그 상들은 주로 지방에서 활동하는 시인들 주시지 않나요? 그렇지요. 될수 있으면 상을 안 받은 사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참 묘한 게요. 아까도 제 책 낸다고 그랬는데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합니다. 한번 떴다면 쏠림 현상. 예, 한번 떴다면 그 비행기다가 자꾸 꼬리표를 붙여요. 이 뜨지 않고 이 정박해 있는 앉아 있는 비행기를 밀어서 올리려고는 안 하고 떠서 가는 데다가 나도 계속 붙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책 내주는 사람 책만 내줘요. 요즘엔 제가 책을 너무 많이 내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좀 이제 저 내줄 그런 여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좀 잘 고르게 가능하면 이렇게 재능도 인정받고 영광도 나눠갖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선생님과 뭐 길지 않은 시간 말씀 나누면서 우선 제 마음 스스로가 아주 편안하고 행복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오늘 뵙게 돼서 아주 영광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선생님의 시 한 귀절 한 귀절 서로 같이 따라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선생님 손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좋은 시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 한 편 읽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하세요. 멀리서 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이 시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죠? 나태주 시인 함께 만났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